안녕하세요 여러분, 리오입니다. 오늘 제가 이야기해볼 것은 바로 영화 아누라입니다. 최근에 개강을 해가지고 시간이 조금 없었어요. 제가 개강도 했고 영화 뭐 하고 있는 거 하나 있고 그리고 유튜브도 해야 되고 과외도 하고 있어가지고 좀 바빠서 유튜브를 찍을까 말까 하다가 찍어야죠 해서 찍었습니다. 왜 아누라를 골랐냐면 제가 영화 비평 수업을 듣고 있어요. 근데 거기서 최근에 아누라에 대한 비평문을 적어가지고 근데 그 얘기들 한번 해보려고 해요. 사실 저의 얘기를 하고 싶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이랑 아누라를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공유하고 싶어서 찍는 영상이고요. 저도 비평을 적고 그거에 대한 피드백을 받고 그 듣는 학생들과 이야기를 하고 주장도 듣고 했지만 아직 좀 해결이 안 되는 부분들이 조금 있어가지고 그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영상을 켰습니다. 여기 저의 또 다른 뇌 이렇게 아누라 비평을 적었고요. 일단 저는 아누라 괜찮게 봤어요. 그치만 4점을 주기에는 저의 심금을 울리지 못했고 3점을 주기에는 괜찮은 영화였어요. 그 3.5를 줬고요. 5점 만점에. 근데 아노라에 대한 후기가 동화, 노동, 거래 이렇게 딱 세 가지가 주로 나오잖아요. 저는 근데 그렇게 보고 싶진 않았어요. 그냥 저는 그게 사회적인 맥락과 서사가 분명히 있는 영화이긴 하지만 사실 그것보다는 이 영화 자체가 그렇게 맥락을 보게 하는 거라기보다는 그 각 인물, 특히나 아노라의 인물과 감정 복합성을 되게 따라가게 하는 영화였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풀샷보다는 좀 클로즈업이나 바스트샷을 좀 많이 써서 그 인물의 표정과 눈빛을 되게 자세하게 보게 하는 그런 영화였다고 생각을 하는데 관객이 아누라를 스트리퍼인 성노동자라고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노동을 하는 한 여성으로서 바라볼 수 있게 되지 않는가. 근데 션 베이커는 성노동자로 인식하기는 어렵게 그렸다? 되게 웃긴 말이죠. 애니는 중간에 바냐 앞에서 집에 가서 따로 퍼포먼스도 보여주고 하지만 성노동자라는 요소를 사용을 하고 그거를 전면에 내보임으로써 어떠한 교훈을 주고 어떠한 서사를 구축해 나가는 게 아니라 그냥 그러한 일을 하는 한 인간이자 노동자라고 그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감독이. 그러니까 즉 그녀가 그녀의 슬픔, 분노 이것저것 되게 다양한 감정들을 표출을 하고 그거를 스크린 앞에 내보이면서 관객이 그녀를 봤을 때 인간, 어떠한 인간, 어떠한 노동자라고 바라보게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좀 했었고요. 되게 반응이 갈리는 부분인 것 같은데 지금부터 저는 아노라가 되게 강인한 여성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신의 의견을 가졌고 본인의 감정을 표현을 하는 사람이고 근데 이거는 수업을 하다가 되게 저랑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하나 있더라고요. 근데 그분 이야기를 듣고 그분 글을 보니까 맞는 말 같은 거예요. 그것도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면 저는 강인하다고 생각한 이유가 일단 아노라가 되게 영화 내에서 본인의 하고 싶은 말과 하고 싶은 표현하고 싶은 감정들을 있는 그대로 표출을 한다는 그 솔직함에서 왔다고 생각을 해요. 이충현의 몸값을 예로 들면 그것도 되게 어떤 고등학생 소녀인 척을 하는 사람이지만 본인을 성노동자로 속이잖아요. 근데 그 속이는 것도 사실 자신의 몸을 상품화하는 거, 내 몸을 자본화하는 거랑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되게 맥락을 같이 하지만 아노라랑 그 이충현 몸값의 여주인공이 왜 다르냐라고 했을 때 아노라 같은 경우에는 일단 계급이라는 게 있죠. 확실히 엄청난 재벌가 그리고 노동자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이혼이 깨지고 내가 아무리 얘네 엄마한테 뭐라고 욕을 해도 바뀌지 않아요. 그냥 이 자리 그대로 멈춰 있는 거지만 이충현 몸값 같은 경우에는 분명 관계가 이랬었죠. 돈을 주는 입장과 돈을 받는 입장, 성환매자와 성구매자 되는 거죠. 내가 이 사람의 장기를 팔면서 갑자기 바뀌는 거죠. 이 갑을 관계가.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차이점이 확실하게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충현 몸값을 봤을 때 강인함이나 그런 갑을 관계라는 게 뭔가 주도권인 것 같았어요. 이충현 몸값에서는. 근데 아누라의 면에서 봤을 때 주도권? 없어요. 아누라에게. 아예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거를 보고 그렇게 글을 적으셨어요. 되게 엄청 좋은 통찰력이 좋은 글이었는데 보통 영화에서 성노동자 여성을 다루는 방식은
그 해당 씬에 자극을 주고 확 시선을 몰리게 한 요소로만 사용이 되고 이게 끝나면 완벽한 객체로 전락한다는 거예요. 그치만 아노라 또한 그러했다라는 주장이에요. 설명을 해보자면 아노라가 분명 초반엔 되게 바냐와의 사랑을 그리면서 결혼까지 가는 데까지 엄청나게 주연으로 보여졌지만 바냐가 도망가고 나서 엄청나게 객체화됐다는 거죠. 왜냐? 아노라가 바냐를 잃고 나서 소리를 지르고 분노를 하고 슬픔을 표현을 하지만 그것은 아노라의 감정일 뿐 영화의 스토리 진행과 그들에게는 효력이 아예 없는 것이고 그래서 거기서 객체화된다 아노라가 하는 도주 이후 하는 모든 아노라의 행동들은 영화에 어떤 의미가 되지 않는다. 근데 그거 되게 맞는 말 같은 거예요. 근데 제가 아노라가 그렇게 객체화되는 게 정말 감정적으로 싫어서인지 아니 근데 정말 그렇게 안 보이는 건 잘 모르겠어요. 그치만 저는 되게 아노라가 강인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유는 강인함이라는 게 정말 조명을 받고 꼭 주연이 되어야만 강인하고 막 주체적이고 막 자신의 그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 솔직함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권리를 보호받는 노동자라고 느꼈기 때문이에요. 되게 당연한 말이지만 권리를 보호받지 못하는 노동자가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랑 같은 의미로 아노라를 보면 되게 좋은 상사와 좋은 동료를 뒀어요. 그 클럽 내에서. 일주일만 그냥 냅다 쉴게 해도 그래라 하고 결혼하기 때문에 나 퇴사할게 그래라 이런 식으로 응원을 해주고 그래서 되게 좋은 주변 인간들을 보여줌으로써 아노라가 되게 자신의 삶을 잘 살아가는 여성으로 보여줬다고 생각을 하고 그냥 다시 생각을 해봤을 때 영화를 보는 내내 그 바냐와의 이혼을 빼고는 다 아노라가 본인이 원하는 걸 선택하고 그걸 존중하게 한 것 같았어요. 영화 자체에서. 이혼 말고는 아노라에게 불행하거나 어떤 일이 바뀌는 건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고르 이야기인데 이고르가 엄청나게 시선을 많이 끌죠. 왜냐면 바냐가 도주한 이후에 거의 바냐랑 비슷한 정도로 이고르가 되게 은근슬쩍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이고르가 나올 만한 장면이 아닌데 계속해서 이고르의 얼굴을 확 보여주면서 그가 가진 눈빛을 보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오는 어떤 시선 집중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그래서 이고르의 등장이 곧 영화에서 감정과 긴장을 만들어내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되게 바냐랑 다른 인물이죠. 바냐는 자신의 사랑을 자본과 거래로만 표현을 하는 반면에 이고르는 물질적인 거 없이 단순한 눈빛 하나, 막 스카프 주기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근데 이게 뭐라고 표현할 순 없어도 우리 모두 알고 있잖아요. 이고르가 아노라를 애정하는 건지 동정하는 건지 되게 그냥 그 사이 미묘한 감정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전 근데 여기서 연민이라는 감정을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뭔가 누군가에게 연민을 당하고 동정당한다라는 게 그리고 이미 내가 그런 상태에 놓여있으면 좀 시야가 좁아지고 여유가 없어지기 때문에 날 정말 챙겨주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너 왜 나 동정해? 라고 느낄 수 있는 거죠. 단순히 나를 속박하고 나를 강제로 이렇게 억압해서 오는 분노가 아니라 처음 보는 사람한테 나의 수치스러운 장면을 내가 보여줘야 된다는 그런 자기 혐오에서 기인한 어떤 불만 표현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 화를 계속 내는데 그래서 뭔가 바냐의 자본 그리고 이고르의 그런 진정성 이 두 가지가 대비가 되면서 그 아누라를 사이에 두고 그 두 남자를 비교해 가면서 어떠한 그런 조금의 삼각관계 같은 구도를 만들어내면서 되게 바냐를 찾는 과정이 루즈할 수 있는데 거기서 오는 약간 뭐지? 쟤 뭐야? 약간 이런 식의 감정적 긴장을 만들어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흔한 해석인데 저는 이고르가 아노라에게 반한 것도 일종의 권력관계의 뒤집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보통 남성들이 성노동자 여성을 보았을 때는 일종의 욕망, 욕구 실현 아니면 구제 등 되게 피상적인 그런 이유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저는 이고르가 아노라에게 반하게 됐던 매혹적이라고 생각을 했던 부분은 오히려 구제나 동정이나 소유욕 그런 게 아니라 그 아노라가 가진 주체성, 그 솔직함에서 오는 생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는 정말 아노라가 각인하지 않았더라면 이고르의 시선을 이렇게 잡아줬을까? 그래서 그렇게 성노동자 여성을 클리셰적인 그런 불행 서사를 부여해서 보게끔 만드는 게 아니라 계속 그걸 타자의 시선으로 보게 만드는 게 바로 이고르의 시선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이고르의 그런 샷들이 감독의 의도이자 관객이 곧 생각을 하게 될 시선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마지막 엔딩씬 얘기를 해보자면, 엔딩씬이 전 사실 이 영화의 거의 모든 걸 응축하고 있는 엑기스 같은 씬이라고 생각을 해요. 엄청나게 은유가 많고 비유가 많고 상징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기본적으로 집이 아니라 차에서 섹스를 했다? 엄청나게 상징적이죠? 왜냐면 아누라가 그렇게 꿈 같은 시간들을 보내고 나서 다시 불안정한 나의 삶으로 돌아왔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오는 그 불안정함과 임시성을 표현하는 게 차이죠. 침대에서 섹스를 하는 게 아니라 차에서 하는, 그 좁은 공간에서 불편하게 하는 그 섹스가 엄청나게 그 내면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 앞으로 이 사람과 평생 함께 할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순간만 함께 할 것이라는 그런 임시성. 그리고 엔딩씬 사실 뭔가 말할 게 은근 많았던 것 같은데, 마지막 아누라의 눈물이나 아누라가 그에게 성적인 어떤 행위를 하게 된 그것이,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누라가 이고르에게 섹스를 시도를 하고 차 안에서 그랬던 이유는 단순한 성적 욕망이라거나 그런 건 절대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냥 난 다시 이 자리에 돌아왔어 라는 일종의 선언이자, 난 다시 앞으로 이런 일을 할 것이고 살아왔던 것처럼 이렇게 살아올 것이야 라고 말을 하는 일종의 생존 방식이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했고, 이제 그 눈물 또한 자기 혐오가 뒤섞인 감정이겠죠. 그리고 어쩌면 그걸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이거를 굉장히 좀 미워했잖아요. 마지막에 점점 감정적 방어를 풀긴 했지만 미워했었는데, 나의 다시 이 선언을 받아주는 사람이 하필 그 사람이야 하는 생각? 그래서 거기서 오는 일종의 약간 너 미워 같은 유치한 감정이 있지도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근데 또 다른 분의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 수업 시간에 그 아누라의 눈물이 선언 같은 거라기보다는 내가 더 이상, 그러니까 나의 몸이 이고르에게 상품화되지 않는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라는 거예요. 약간 이고르라는 사람이 나에게 갖는 그런 정말 감정, 정말 진실된 감정, 그 본질 앞에서 나의 몸은 자본이 될 수 없구나라는 걸 느껴서 울었다는 건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되게 흥미로운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그것도 나의 몸이 더 이상 자본화되지 않았을 때 오는 그런 절망감. 그리고 결론적으로 느꼈던 거는, 수업도 하고 혼자 글도 쓰고 생각을 하면서 느꼈던 건 바로 작품 내에서 다뤄지는 그 여성의 주체성이라는 거였는데, 항상 여성 서사라거나 여성이 나오는 것들에 대해서 여성이 수동적으로 비춰지는 걸 되게 경계하잖아요. 그러니까 주체성을 되게 강조를 하고 작품에서. 근데 주체성이라는 게 그렇게 강조가 되어야 할 부분인가? 하는 생각이 조금 들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되게 다양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주체적이고 싶어도 잘 되지 않고 뭔가 수동적으로 행동하게 되고 되게 성격적인 부분이 강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뭐 성격과 반대로 감독이 그거를 어떻게 그려내느냐, 그 사람을 어떻게 바꿔서 치원을 하느냐에 따라 되게 달라지는 부분들이겠지만, 여성이 나올 때마다 주체성이라는 걸 계속 꺼내는 게 한편으로는 불쾌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되게 엄청난 백래시일 수도 있고 되게 그런 프레임 속에 프레임 속에 프레임으로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성은 이렇게 확 이게 있어야 돼. 하지만 계속 여성에게 이걸 강요하는 게 과연 맞는 건가? 작품을 너무 그렇게만 바라보게 되는 거 아닐까? 예를 들어서 혐오스러운 마츠코의 일생이 되게 여혐 영화 같다 하는 사람들도 있었잖아요. 저는 정말 그렇게 안 보이거든요. 왜냐면 그런 사람도 있기 때문에. 정말 지구 어딘가에 그런 마츠코 같은 사람이 있을 텐데, 그 영화에서 여주인공의 성격을 그렇게 다뤘다는 이유만으로 정말 이 여성이 수동적이고 객체화가 된 여성인가?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여성이 나오는 영화나 작품들이나 책 같은 것들에 주체성, 강함 이런 것들을 계속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게 너무 스스로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내가 아노라가 그렇게 객체화됐다는 걸 인정하기 싫은 건지 아니면 정말 그렇게 안 보이는 건지 잘 모르겠다. 저 생각을 그냥 하고 하다 보면 정말 모르겠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을 해야 할지가 좀 궁금해가지고 영상을 찍게 됐어요. 그것도 있었고. 그래서 영화라는 것 자체가 스크린 너머로 보여주는 거니까
관객은 스크린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제 특히나 그런 매체에서 관객이 아노라에게 이입하거나 몰입하지 못하면 정말 아노라를 관찰하는 게 되는 거예요. 정말 관찰이 되는 순간 그럼 대상화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관객이 과연 아노라에게 몰입할 수 있는가를 떠올렸을 때 저는 그래도 뭔가 아노라를 이해하려고 노력을 했던 사람인 것 같은데 그게 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은 아노라는 러닝타임 내내 계속 대상화가 되는 인물인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런 생각을 하면서 와, 너 그렇게 하면 맞네? 그럼 정말 이게 그 아노라를 그렇게 그린 게 맞을까? 하다가 이렇게 헷갈리는 거면 이거를 감독이 의도한 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감독이 아노라 어떻게 그리려고 했다. 주체성, 객체, 뭐 대상화 그런 걸 생각한 게 아니라 그냥 어쩌면 찍고 우리가 판단하는 거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 걸까? 하는 생각도 좀 들었어요. 그리고 주체성이라는 게 그렇게 대단하고 어려운 게 아니라고 생각하기도 해요. 왜냐면 저는 그렇게 대상화가 되고 객체화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거기 심지어 동의를 하기도 했지만 그치만 아노라의 강인함이 솔직함에서 나온다고 생각을 했잖아요. 근데 그 솔직함, 당참, 피상적일지 모르겠지만 그런 당참과 솔직함, 자기 표현, 내가 나를 존재할 수 있게 되는 거 정말 이 간단한 네 가지만 보여줘도 되게 멋있는데?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런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내가 나로서 화상에 존재할 수 있는 거 그게 바로 주체성 아닐까. 그래서 저는 영화를 볼 때에도 객체화되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조연이 없다. 조연이 어딨어. 왜냐면 다 그 사람마다 사연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직도 아노라에 대한 생각 정리를 좀 못하긴 했지만 근데 이건 아마도 제가 비평에 대한 그게 좀 부족해서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비평을 들어야겠다 한 것도 내가 영화를 객관적으로 좀 멀리서 보고 비판적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더 좋은 걸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나온 이유였던 것이라서 비평 실력이 조금 더 커지면 되게 다른 시선을 가질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아노라였습니다.